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웨딩업계의 실태를 알고 계신가요?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서 인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는 행복한 자리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결혼식 문화가 이상해졌어요. 결혼식을 올리는 건 축하보다는 비용을 내는 과정이 되어버렸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결혼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뭘 하게 될까요? 아마 웨딩업계에 발을 들이게 될 겁니다. 예식장을 예약하고 드레스를 맞추고 사진을 찍고 메이크업을 받고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신은 정해진 금액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당신이 드레스를 입은 거, 사진을 찍은 거, 모든 게 옵션이 됩니다. 드레스를 입는 것도 돈, 누군가 도와주는 것도 돈, 사진을 받는 것도 돈. 결국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비용으로 청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비단 신혼부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한국의 결혼 문화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릴 테니 꼭 집중해 주세요. 먼저 숫자부터 봅시다. 지난 몇 년간 결혼 관련 피해 신고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281건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345건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375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 신청입니다. 법정 싸움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전문기관에 나가서 중재를 받아야 할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피해들이 어떤 건지 봅시다. 접수된 720건 가운데 685건이 계약 불이행, 계약 해지, 위약금, 청약 철회 같은 돈 문제입니다. 95%가 계약 관련 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요? 2025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결혼 서비스 계약 금액은 2,101만 원입니다. 이게 평균이고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 강남은 3,409만 원이 들어갑니다. 3천만 원 중반이에요. 같은 서울이어도 강남 외 지역은 2,892만 원, 경기도는 1,909만 원, 경상도는 1,209만 원, 강남과 경상도의 격차가 3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금액은 계약금일 뿐입니다. 실제 비용은 훨씬 더 들어갑니다. 신혼부부들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에 평균 520만 원을 냅니다. 결혼식장만 해도 평균 1,790만 원입니다. 합치면 2,310만 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계약할 때 포함된다고 들은 게 사실은 옵션입니다. 드레스를 입을 때 도와주는 사람, 우리는 그걸 헬퍼라고 부르는데요. 헬퍼비가 평균 29만 원입니다. 당일에 현금으로 내야 하는 돈입니다. 드레스 피팅비도 있습니다. 촬영 당일에 가보니 피팅은 옵션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진 원본을 받으려면 별도의 구매비를 내야 합니다. 당신이 찍은 사진인데도요. 예식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꽃을 한 송이 더 추가한다고 하면 돈을 받습니다. 음악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또 돈입니다. 사진작가가 더 가까이서 찍어주길 원한다면 그것도 옵션입니다. 모든 게 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피해가 쌓이고 있는데 당신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당신의 지인이 결혼을 올렸다면 말이에요.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사건을 봅시다. 한 신혼부부를 B씨라고 하겠습니다. B씨는 예식장과 보증인원 100명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예식 당일 99명이 참석했어요. 한 명 부족한 거죠. 그런데 예식장 측은 신부 측 인원이 30명을 초과했다면서 추가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99명이 왔는데 100명 계약을 했다는 건 한 명이 안 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0명을 초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신랑 쪽에서 예상보다 더 많이 왔으니까 신부 쪽이 손해를 본다는 논리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사건입니다. C씨는 당초 200명으로 상담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식장 측이 예식 시간을 고려하면 300명은 반드시 참석할 것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결국 C씨는 300명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C씨의 예상과 예식장의 예상이 달랐다는 거예요. C씨 입장에서는 우리는 200명만 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예식장이 우리 경험상 300명 온다고 하면 뭘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인원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예상과 달리 200명만 왔다면 C씨는 여전히 300명분 비용을 내야 합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A씨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식장과 계약을 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이 생겨서 결혼식을 취소해야 했어요. 예식식 153일 전이었습니다. 충분한 기간이 있었죠. A씨가 환불을 요청했을 때 예식장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내규에 따라 환불을 거부합니다. 310만 원이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보증금이 아니라 완전히 환수 불가능한 비용이 된 거죠.
이런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정부도 주목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11월에 18개 결혼 준비 대행 업체의 이용 약관을 심사했습니다.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했어요. 정부가 나서서 약관을 고쳐야 할 정도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부터는 가격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표준 계약서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요. 웨딩업계가 왜 가격을 숨겼을까요? 간단합니다. 가격이 투명하면 경쟁이 생기거든요. 경쟁이 생기면 가격이 내려가요. 가격이 내려가면 수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웨딩업계는 일부러 가격을 숨겨왔던 겁니다. 당신이 스튜디오에 전화해보세요. 가격을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으세요. 라고 합니다. 전화로는 가격을 알려주지 않아요. 당신이 직접 방문했을 때 가격표를 보면 어? 이렇게 비싼가?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몇 시간 상담을 받았고 좋은 말을 들었으니까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보증인원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보증인원 시스템이 없으면 신혼부부가 정확히 예상 비용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보증인원이 있으면 신랑 쪽에서 예상보다 많이 오면 신부 쪽이 추가 비용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웨딩업계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시스템입니다. 어쨌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당신이 이해할 겁니다. 웨딩업계가 의도적으로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걸요. 그런데 더 심한 일들도 있습니다. 드레스를 맞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저가 원단을 사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고급 원단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 가격을 내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싸구려 원단입니다. 결혼식 날까지 모르죠. 사진으로는 차이가 안 나니까요. 당신이 입은 드레스가 저가 원단인 줄 모르고 식장에 서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폐업입니다. 스튜디오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 당신이 낸 촬영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드레스 업체가 야반도주하면 당신이 입을 드레스는 없고 돈만 들어간 거예요. 이건 단순한 서비스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이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지인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몇 가지 현실을 마주해 봅시다. 결혼식이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신혼부부들이 비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요? 당신의 주변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결혼 비용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2024년 한국의 혼인 건수는 24만 건입니다. 2019년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24만 명의 신혼부부 중 상당수가 이런 함정에 빠질 거예요. 5월 수안파산바스건의 공식 피해 신고가 있다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손해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모르면 당신의 지인도 모를 겁니다.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웨딩업계가 강요하는 모든 옵션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신가요? 정말 꼭 해야 할까요? 사실 하객들은 당신의 드레스가 얼마짜리인지 모릅니다. 하객들은 당신이 스튜디오 촬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이 하객들은 꽃이 몇 개나 있는지 세지 않습니다. 하객들은 와서 밥을 먹고 당신을 축하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끝입니다. 당신이 결혼식 준비에 수천만 원을 쓰는 건 하객들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감을 채우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웨딩업계는 그 불안감을 정확하게 노리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세요. 포함과 옵션을 명확히 하세요. 가격을 미리 알아보세요. 정부가 공개하고 있는 참가격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필요 없는 옵션은 거절하세요. 예식장이나 드레스 가게의 권유에 흔들리지 마세요. 네 번째는 결정입니다. 당신의 결혼식은 당신의 결혼식입니다. 하객들의 기준에 맞춰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편안하고 행복한 시기 되도록 준비하세요.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다른 길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신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제 주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준비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지인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불합리한 요구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웨딩업계의 파렴치한 운영 방식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받고 받으니까 계속 그런 거거든요. 그 선택이 우리 사회의 결혼 문화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